뉴스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전라남도의회가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수도관으로 인한 문제점 개선 대책 마련 촉구와 함께 특정 업체에 편중되고 있는 교육청의 관급자재 계약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한평군이 진행한 군공항 관련 설명회에 찬성단체와 반대단체가 참석해 서로 대립하면서 주민들 사이에 격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지역에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독점 구도인 광주 전남에서는 공천 룰이 가장 큰 변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30년 쌀 생산량 예측치가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도의회가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문제점 개선 대책 마련과 특정 업체 계약 편중 문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혼탁한 수돗물로 고통받고 있는 전남의 한 마을. 주민 불편은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원인입니다. 전남 지역 전체 관로는 21만여 킬로미터, 이 가운데 15.4%가 노후됐습니다. 전남 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의원들은 노후 상수도관에서 나온 녹물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1년째 녹물이 나오면 그 지역에 살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녹물의 원인은 물 공급 과정에서 수계 전환이나 갑작스러운 수압 변화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주된 이유는 노후관에 있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시군과 함께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전남교육청의 광급 자재 계약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 교육 현장에서 자주 구매한 특정 광급 자재 계약 건수는 137건인데 이 가운데 50% 이상을 특정 업체가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한 업체가 50% 이상 계약을 어떻게 그렇게 몰아줄 수가 있어요?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관마다 이제 공사 현장에 맞는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자체 기준을 정해서. 공사 현장에 맞는 그 업체밖에 없나요? 아니 여러 업체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 많이 그게 있는데. 해명이 됩니까? 이 밖에도 전남 도의원들은 체육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해 초등부터 실업팀까지 연계되는 육성 시스템 구축 제안과 도내 백화현상 대책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전남 도의회의 올해 상반기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은 13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한평군이 광주 군공항 예비 후보지 유치 신청을 위한 국민 여론조사를 앞두고 읍면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설명회에는 찬성 측과 반대 측 단체가 참석해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 한평군 대책위원회는 군공항이라는 단어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광주 군공항이 이전하면 민항 기능은 무항공항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남는 공군기지 유치 사업이라는 겁니다. 인구 증가 효과도 전국 군공항에서 사천이 유일했고 기지촌화되는 것 외에 지역경제 효과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군부대 들어오면 지역 상권은 확실히 기지촌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 행장으로 인한 경제 효과 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유치위원회 측은 인구 소멸 위기에서 한평군의 미래를 유지하는 방법은 광주 군공항 유치가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군공항이 무항군으로 이전할 경우 한평군은 피해 지역이 되는데 이럴 바에는 협상력 차원에서라도 유치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리라도 내린 것이 우리 한평에서는 유리하다는 거죠. 협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성과 반대는 이때 해도. 군공항 이전 사업 공식 설명회는 한평군 4개 권역을 순회하며 열리고 다음 달부터는 대구 군공항 이전지인 경북 군위, 의성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평군은 이후 주민 여론조사를 거쳐 6월쯤 예비 후보지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주민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 투표로 군공항 이전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찬반 의견이 활발하게 제시되면서 주민들 간의 격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한평군의 유치 분위기가 사업 자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그 선택에 어떤 변수들이 작용하게 되는지 눈여겨봐야 할 관전 포인트가 많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내년 4월 10일입니다. 광주 전남은 사실상 민주당 독점 구도. 결국 민주당 공천룰은 내년 선거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역 의원 평가 방식을 비롯해 감점 기준과 범위, 그리고 경선 인원 등 민감한 쟁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늘 그래왔듯 내부 잡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민심과 당심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룰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관건입니다. 시스템 공천룰은 이달 안에 최종 완성될 예정입니다. 네, 1차 시안은 완성을 했고요. 다시 최고위에 이제 보고를 해서 의결을 하고 그 이후에 전 당원 투표로 확정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준을 적용했을 때 내년 선거에서 광주 전남 현역 국회의원들의 물갈이 폭이 얼마나 될지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역대 총선 현역 물갈이 폭은 19대 35%, 20대 47%, 3년 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18명의 지역구 의원 가운데 15명이 교체됐습니다. 그 현역 의원에 대한 만족도가 역대 어느 때보다 더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역 물갈이가 제도적인 어떤 변화 없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제도 개편이나 선거구 획정 등 여전히 변수가 많아 정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의 서진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진보당과 정의당 등 군소 진보 정당들의 도전이 광주 전남에서 다시 한번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김승남 국회의원은 농촌경제연구원이 2030년 쌀 생산량 예측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농촌경제연구원이 쌀 생산량을 예측할 때 단위 면적당 쌀 생산량을 부풀려 2030년 쌀 생산량 예측치를 28만 6천 톤이나 부풀렸다며 쌀값 정상화법이 시행되면 2030년 쌀 초과 공급량이 63만 톤을 넘어설 것이라는 정부 여당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위성을 탑재한 누리호 3차 발사 예정일이 다음 달 24일로 확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누리호 3차 발사 예정일을 다음 달 24일, 발사 예정 시각은 오후 6시 24분으로 결정했으며 기상 등에 의한 일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발사 예비일은 다음 달 25일부터 31일까지로 설정했습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위성 모사체 등을 탑재했던 1, 2차 발사 때와는 달리 실용 위성을 처음으로 탑재하게 됩니다. 대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배승아 양의 사고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도 여전히 위험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많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승아 양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진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원래 울타리가 쳐진 곳이었지만 바람길 조성사업 공사로 울타리가 사라진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광주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안전할까? 저학년들의 하교가 한창인 광주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표시가 무색하게 학교 앞에는 차량들이 줄지어 정차해 있습니다. 걱정되죠. 항상 신호가 바뀌어도 막 차가 달리니까 우리 항상 걱정돼요. 학부모들이 특히 걱정인 이유는 지난해 이 학교 앞에서 난 사고 때문입니다. 인도로 돌진한 뒤 전봇대를 들이받은 검은색 차량 한 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산조각난 울타리와 찌그러진 차량이 사고 충격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올라오다가 그냥 차가 짬뿌해서 벽을 때렸었어요. 밤에 다 애들이 학교 안 다니고 이제 낮에 같으면 위험하죠. 더 큰 사고로 번질 것을 울타리가 막아준 셈인데 어찌된 일인지 울타리는 되레 사라졌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던 안전 울타리가 사라지면서 현재는 도로를 달리던 차량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장치는 없는 상황입니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 일환으로 보도블럭을 바꿔야 하는데
울타리가 공사를 방해한다는 게 철거 이유였습니다. 포도 정비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제 장비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조금 간섭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철거를 진행했었고요.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 학교 주변으로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성인 무릎 높이밖에 안 되다 보니 무단횡단을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위험하다며 주민들이 요구한 보도블럭 설치도 요원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보도블록이나 만들어라 그래요. 얘기했는데도 안 해준다는데 돈이 없으니까. 총 95km에 이르는 광주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중 3분의 1은 울타리가 없습니다. 한편 최근 4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매년 50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지난해 흙막이 벽이 붕괴된 여수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공사가 재개됩니다. 응급 복구 공사가 끝났고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부실공사 설계도 보완됐는데요. 하지만 5개월 넘게 고여있는 해수 방출을 놓고는 여전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여수 웅천동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장입니다. 주변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무너져 내린 흙막이 벽이 다시 세워졌고 갈라지고 내려앉은 보행로도 메워졌습니다. 사고 5개월여 만에 응급 복구 공사가 완료된 겁니다. 여수시는 소규모 지하 안전 영향평가를 토대로 흙막이 공사에 대한 설계를 보완하고 공사 중지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집안이 안정화된 상태로 판단되며 재발 방지를 위한 흙막이 가시설 공법을 변경하여 인근 상가와 주민들의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도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27곳 가운데 한 곳을 제외하고 보상 협의가 끝났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공사장에 고여있는 해수 4만 톤을 빼내는 작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수개월간 정체된 물이 바다로 배출되는 것을 두고 주변 어민들은 어업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바지락 등을 채취하는 맨손어업이 활발하고 양식장도 위치해 있습니다. 이 바닷물이 그 육지로 들어오면서 아마 토사하고 많이 이렇게 섞여져 있을 거예요. 어떤 일정한 범위에는 피해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좀 예측하고. 여수시는 2차례 걸친 수질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서도 혹시나 모를 피해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오늘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으로 수압 유지 때문에 바닷물 배수 작업에는 열흘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앞두고 광주와 전남교육청이 추모 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21일까지를 세월호 참사 9주기 추모 기간으로 정한 전남교육청은 각급 학교, 직속기관 등에서 추모 행사를 진행하고 홈페이지에는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내용의 배너를 게시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도 오는 15일 5.18 민주광장에서 세월호 희생자 9주기 청소년 추념 문화제를 열 계획입니다.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의 일부 시설 부지가 분양 전 준공 승인을 받아 토지 분양과 민간 자본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준공 승인으로 분양 토지 소유권 이전 기간 단축과 금융권 대출 편의 증진 등 행정 절차가 간소화돼 민간 투자 여건이 개선될 걸로 기대됩니다. 준공 승인 면적은 전체 면적의 59.3%로 임시 사용 중인 골프장까지 합하면 전체 면적의 81%에 달합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목포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목포시는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와 1897 계양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서 오는 23일까지 접수를 받아 가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 노후주택의 경관 개선과 거주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진도에서 연 1억 원 이상 고소득을 올리는 어업인은 371명으로 지난해보다 5.4% 증가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양식업 종사자가 335명으로 90%를 차지했고 소득별로는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가 63%며 지역별로는 의심면이 14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진군에 사는 부부가 새 쌍둥이를 출산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진구는 6년 만에 새쌍둥이가 건강히 태어난 것은 경사라며 꽃다발과 출산용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또 정부 지원과 별도로 1인당 월 60만 원의 육아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서 이들 새쌍둥이 가정은 7년 동안 1억 5천여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군은 글로벌 식품 기업인 아라마크 주식회사 그리고 대한조선과 해남 농수특산물 공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아라마크사와 대한조선은 구내 식당 식재료와 행사 기념품, 명절 선물 등의 로컬푸드와 해남 농수특산물을 적극 활용하고 해남군은 소비 촉진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해남군 일평리의 백제 죽금성으로 알려진 유적 발굴 조사에서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7세기에 이르는 마한시대 유구가 발굴됐습니다. 전남문화재연구소는 해남군 현산면 일평리 일원에 대한 시굴과 발굴 조사에서 집터와 패총, 경작 유구, 성곽 등 마한 전기에서 백제로 이행 과정의 유물들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 열린 자문위원회에서는 백제 죽금성으로 알려진 유적 기단부 등에서 복합 유적이 발굴됨으로써 마한과 삼국시대 생활상을 복원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 산학협력 취업 패키지 과정을 운영합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9개 대학, 지역 기업들과 협약을 통해 20개의 산업 맞춤형 과정을 개설했으며 사업 참여 학생은 장학금 지원과 모의 면접, 취업 알선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그동안 4,014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서해 지방해양경찰청이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5월까지 상반기 해상 종합훈련을 진행합니다. 이번 훈련은 목포와 완도, 여수 등 서해청 소속 경비함정 64척을 투입해 선박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한 훈련을 진행하고 해상사격, 인명구조 훈련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쌀 수급 안정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논타작물 재배 전략작물 직불금 신청 기간을 오는 20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하계 논콩을 재배한 농업인이 동일 필지에서 전년도 동계에 밀 조사료를 재배했으면 하계 100만 원, 동계 50만 원, 인센티브 100만 원 등 총 2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전략작물 직불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남도 자체 사업인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과 연계해 추진합니다. 바람은 잦아들었지만 황사가 유입되면서 공기질이 매우 나쁘겠습니다. 여기에 대기도 차츰 건조해져 가고 있는데요. 호흡기 건강이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북서쪽에서 한기가 내려오면서 아침인 지금 반짝 추위를 보이고 있고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언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는 등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해안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에는 다소 춥지만 낮에는 목포 15도, 영암은 18도, 한평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도 맑은 하늘이 예상되고요. 아침, 저녁에는 다소 춥거나 쌀쌀하지만 낮에는 해남이 18도, 장흥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14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전해상해안은 맑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6시 16분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우리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집엔 어떤 창호가 어울릴까? 길가집, 경치 좋은 집, 오래된 집이어도 나에게 맞춘 창, 작품, 휴그린. 휴그린으로 할게요. 다이슨의 새로운 디지털 모터로 262 에어와트의 흡입력을 제공하고 고성능 헤파 필터레이션이 바이러스까지 잡아냅니다. 국내 가장 강력한 헤파 무선 청소기. 야뇨, 잔뇨, 빅뇨.
문제는 전립선 비대증. 더 큰 문제는 진행성 질환이라는 점. 카리토포텐. 독일에서 개발된 생약 성분 함유.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인 카리토포텐. 약이라 다르네. 잇몸이 또 부었네. 참지 말고 잊지.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지 말고 잊지. 붓고 피나는 잇몸. 참지 말고 잊지 하자. 잇몸 관리로 시작. 잇몸엔 잊지. 매일 쓰는 잇몸이니까. 평생 쓸 잇몸이니까. 성분도 효과도 잘 확인해야죠.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약은 효과에 대한 약속이고 신뢰입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J-Par, 젤로파. 물 없이 맛있게 한마디로 젤로 판타스틱한 상태. 컨디션 스틱. 컨디션.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똑같은 건 못 참고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하이 LG 팝투 컬러로 바꿔줘.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분위기를 바꾸고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죠? 무드 메이커? 무드업 냉장고. 분위기 좀 만들 줄 아는 모든 멋진이들에게 LG 디오스 오브젝 컬렉션. 이 차의 이름을 아십니까? 소방차. 파비스입니다. 이 차는요? 구급차? 솔라티입니다. 통학버스는 카운티, 새벽버스는 일렉시티. 왜 이 차들은 이름이 아닌 하는 일로 불릴까요? 그 일들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해서겠죠? 해야 할 일을 합니다.